오전 9시 14분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레이더 화면에 미사일 접촉 신호 8개가 동시에 나타났다. 깔끔한 신호들이었다. 방위각 047 방향에서 날아오는 표준 탄도 궤적.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6초 만에 8개 전부를 분류하고 요격 해법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교전을 수없이 반복해온 승조원들 특유의 집중된 효율로 8개의 접촉, 8개의 해법이 동시에 쌓여갔다. 전술행동 장교가 요격 시퀀스를 승인했고 전투정보실은 이 전쟁에서 모든 미사일 문제를 처리해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미사일들이 지금 자신들을 요격하려는 시스템에 잡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미사일들은 그 시스템에서 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라짐은 4분 11초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레이더 빔에 대한 코딩 기하학이 최대 흡수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고도에서. 그것이 완료될 즈음에는 화면에 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미사일 5개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을 것이었다. 이라는 이것을 만드는데 14개월을 썼다. 더 빠른 미사일이 아니었다. 더 기동성 좋은 탄두도 아니었다. 비행 첫 4분 동안은 완전히 정상으로 보이다가 마지막 12초에 사실상 보이지 않게 되는 미사일이었다. 마하 8에서 12초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12초, 그것이 이란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1등 병조 제임스 오센은 신호들이 나타난 순간부터 수동 적외선 화면으로 8개 접촉 전부를 지켜보고 있었고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다. 오센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임 수동 적외선 운용 요원이었다. 그의 시스템은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는다. 열을 탐지한다. 미사일 엔진에서 나오는 열 방사, 고속으로 대기를 통과하는 기체의 마찰열, 미사일이 탐지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존재하는 특정 적외선 신호들. 이번 파병 16개월 동안 그는 이 전쟁에서 발사된 이란의 모든 미사일 유형에 대한 열 프로파일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왔다. 그는 표준 줄피카르가 비행의 각 단계에서 자신의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었다. 이 8개는 달랐다. 더 밝았다. 극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었다. 부스트 단계에서 표준 줄피카르 열 기준치보다 11% 더 밝았다. 기체 외부 표면에 가해진 특정 한 가지 수정과 일치하는 차이, 코팅, 전자기 에너지, 레이더 에너지를 흡수하고 열로 재방출하는 무언가가 미사일 외부에 도포되어 있었다. 미사일을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코팅이 적외선에서는 약간 더 뜨겁게 만들었다. 이란의 엔지니어들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단순히 아무도 다른 센서를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오센은 보고 있었다. 그는 9시 14분에 그 숫자를 적었다. 기준치 대비 11%. 그는 계속 보면서 계속 구축했다. 첫 번째 레이더 접촉이 사라지기 전에 이미 위쪽 화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지 이해했기 때문이다. 전투정보실에서 요격 해법들은 깔끔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8개의 접촉, 8개의 기하학, 표준 확률. 가장 낮은 것이 68%, 가장 높은 것이 81%. 이 일을 수없이 해봤고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해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효율로 문제를 풀어가는 승조원들. 9시 18분, 접촉 4번이 희미해졌다. 사라진 게 아니라 희미해졌다. 레이더 반사가 표준 반사에서 잡은 바닥보다 겨우 높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접촉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화면에 있었지만 이제 깜박이기 시작했다. 0.3초 동안 나타났다가 0.4초 동안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를 기반으로 구축된 화력 통제 해법은 접촉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필사적으로 업데이트되었고 업데이트할 때마다 점점 더 틀려갔다. 마하 8의 미사일은 레이더 반사 사이에 0.4초 동안 340m를 이동하기 때문에 해법은 항상 미사일이 실제로 있는 위치보다 340m 뒤쳐져 있었다. 그 다음 접촉 7번이 희미해졌다. 이어서
접촉 1번과 5번이 동시에 23초 만에 화면은 8개의 깔끔한 궤적에서 4개의 깔끔한 궤적과 4개의 유령 궤적으로 바뀌었다. 미사일들이 코딩 기하학이 최대 흡수를 만들어내는 고도 구간으로 내려가면서 희미해짐은 이제 더 빠르게 진행됐다. 각 미사일이 그 임계값을 넘어 화면에서 사라지는 순서는 이란 엔지니어들이 이지스 화력 통제 시스템에 최대한의 혼란을 일으키도록 계산한 순서였다. 최대 혼란. 무작위가 아니라 계산된 혼란이었다. 전술행동 장교 레이첼 웹 중령은 8개의 위협을 보여주면서 그중 4개에 대해서는 깔끔한 해법을 제시하고 나머지 4개는 요격 확률이 신뢰할 수 있는 경멸, 임계값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저하되었다고 알려주는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4개의 깔끔한 접촉과 가장 덜 저하된 2개의 유령 접촉에 요격체 6발을 승인했다. 화면이 보여주는 것을 감안한 최선의 해법, 올바른 결정이었다. 6발의 요격체가 각자 지정된 위치를 향해 상승했다. 오세는 9시 19분에 전투정보실로 연결되는 회선을 잡았다. 장관님, 저는 수동 적외선의 오세입니다. 제 화면에는 8개 접촉 전부가 완전히 보입니다. 레이더 흡수 코팅이 과잉 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표준 열 기준치보다 11% 높습니다. 8개 접촉 모두에 대해 지속적으로 40m 이내의 위치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접 방어무기 체계의 표적 시스템에는 기술 구성의 적외선 신호 입력이 있습니다. 비표준이고 실전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제 적외선 데이터가 말기창에서 레이더를 대신해 주요 표적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버라이드 실행을 위한 승인이 필요하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접촉을 위해 요격체 한 발을 예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웹은 자신의 화면을 봤다. 6발의 요격체가 상승 중이고 4개의 유령 접촉이 깜박이고 2개의 깔끔한 접촉은 아직 해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세에게 근접 방어무기 체계는 실전에서 적외선 신호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대기하도록 했다. 오세는 회선을 끊었다.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미 3분 22초 전부터 오버라이드를 구축하고 있었다. 9시 14분에 11%를 줬고 이 교전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해한 그 순간부터 오버라이드는 시스템 기술 매뉴얼의 이론적 능력으로 존재했다. 정확히 이 시나리오를 위해 설계된 구성 경로였지만 이란이 14개월을 들여 정확히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것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를 설계하지 않았기에 실전에서 구현된 적이 없었다. 그는 계속 구축했다. 9시 20분 처음 3발의 요격체가 지정된 접촉에 도달했다. 첫 번째는 표적을 찾았다. 요격 순간 접촉 2번은 아직 미약한 레이더 반사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사일의 코딩 기하학이 약간 다른 각도로 레이더 빔을 가로지르면서 잠깐 더 강한 반사를 만들어냈다. 요격체가 0.3초 창에서 기체를 찾아 재진입 비행체에서 14m 거리에서 폭발했다. 미사일 하나 경멸. 두 번째 요격체는 접촉 7번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에 도달했지만 빈 공기만 만났다. 접촉은 요격 1.8초 전에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미사일은 해법이 구축된 위치에서 340m 이동해 있었다. 빗나감. 세 번째 요격체도 접촉 1번에 대해 같은 빈 공기를 만났다. 빗나감. 요격체 3발 소모. 미사일 하나 경멸. 7발 여전히 날아오는 중. 레이더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5발. 남은 3발의 요격체가 레이더 반사 사이 0.4초마다 점점 부정확해지는 해법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2개의 깜박이는 유령 접촉. 오세는 9시 20분에 다시 회선을 잡았다. 장관님, 저는 총기 표적 시스템에 전송할 적외선 신호 오버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합니다. 요격체들은 보이지 않는 접촉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해법들은 접촉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340m 지난 위치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신호를 사용한 근접 방어 무기는 근거리에서 마하 6으로 이동하는 접촉에 대해
40m 이내의 정확도를 갖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웹은 화면을 봤다. 아직 올라가고 있는 요격체 3발.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레이더 비가시 접촉 5개. 실시간으로 선택지가 소진되어가는 교전. 그녀는 오세에게 카버 소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대기하도록 했다. 4번째 요격체는 9시 20분에 접촉 6번에 도달해 기체에서 31m 거리에서 폭발했다. 치명적 파편 방영 아니었다. 미사일의 재진입 비행체가 산산조각 났다. 하나 더 경멸. 5번째 요격체는 접촉 3번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에 도달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빗나감. 6번째 요격체는 접촉 8번에서 89m 거리에서 폭발했다. 너무 멀었다. 파편 패턴이 미사일 꼬리 부분에 닿아 안정면 하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미사일이 텀블링을 시작했다. 더 이상 결정된 하강 궤도에 있지 않았다. 손상으로 탄도가 무작위화됐다. 여전히 완전한 탄두를 싣고 여전히 다가오면서 이제는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요격체 6발 모두 소모. 미사일 2발 경멸. 6발 여전히 날아오는 중. 레이더 비가시 4발. 깜박이는 1발. 텀블링하는 1발. 탄창 비어 있음. 근접 방어 무기가 9시 21분에 접촉들이 교전 포락선에 진입하면서 활성화됐지만 겨냥할 것을 찾지 못했다. 표적 레이더가 말기 교전 구역을 가로질러 스윕했지만 오세의 적외선 화면에서 새하얗게 타오르고 있는 4발의 미사일이 있는 곳에서 빈 잡음만 돌아왔다. 총이 마지막 레이더 반사에서 도출된 위치들을 향해 2차례 발사했다. 미사일들이 탄환이 도달하기 0.4초 전에 이미 떠난 위치들. 2번의 연사 모두 빈 공기를 맞췄다. 해군 소장 제임스 카버가 9시 21분에 전 함내 방송 회선을 잡았다. 전원 충격 대비. 그 순간 오세는 승인 없이 적외선 신호 오버라이드를 전송했다. 그는 9시 18분 44초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오버라이드는 총기 표적 시스템에 대한 14개 매개 변수 구성 변경이었다. 수동 적외선 위치 피드를 주요 표적 입력으로 라우팅하고 레이더 도출 해법을 화력 통제 소스로 비활성화하고 표준 교전 기하학을 그가 16개월의 열 프로파일 데이터에서 구축한 적외선 확률 원뿔 모델로 대체했다. 레이더 반사 중심이 아니라 각 적외선 접촉의 가장 밝은 지점에 총기 교전 해법의 중심을 두는 모델. 접촉들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았다. 적외선에서 그것들은 1800도로 타오르고 있었다. 총은 레이더로 그것들을 볼 필요가 없었다. 열을 겨냥하면 됐다. 오버라이드가 9시 21분에 전송됐고 총기 표적 시스템은 0.8초 만에 이를 수락했다. 구성 경로는 기술 매뉴얼에 설명된 그대로 존재했다. 시스템은 레이더 주대서 적외선 주도 표적화로 저항 없이 전환됐다. 정확히 이렇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단지 한 번도 요청받지 않았을 뿐이었으니까. 오세는 4.1초 만에 적외선 신호 5개를 입력했다. 접촉 하나당 하나씩. 지속적 열 추적에서 도출된 업데이트된 위치들. 마하 6으로 이동하는 표적에 대한 40m 정확도. 각 타오르는 기체 주변의 확률 원뿔 안에 탄환을 위치시키기에 충분한 정확도. 총이 5번의 연사를 발사했다. 첫 번째 연사는 비행 갑판 위 약 104m에서 접촉 4번을 찾았다. 적외선 신호가 탄환을 재진입 비행체의 실제 위치에서 18m 이내에 위치시켰다. 파편 패턴이 함정 위에서 탄두를 폭발시켰다. 폭발파가 비행 갑판을 강타하고 승조원들을 3구역에 걸쳐 쓰러뜨렸다. 6명 부상. 선체를 관통한 것은 없었다. 2번째 연사는 약 85m 고도에서 접촉 7번을 찾았다. 단두가 편대 위에서 폭발했다. 압력파가 전체 타격 전대를 동시에 가로질렀다. 승조원 4명이 더 쓰러졌다. 선체 이상 없음. 3번째 연사는 약 125m 고도에서 접촉 1번을 찾았다. 깔끔한 요격. 단두 기동 전에 탄환이 재진입 비행체에 명중했다.
미사일이 폭발하지 않고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좌연 선수에서 200m 떨어진 해상에 흩어졌다. 네 번째 연사는 약 58m 고도에서 접촉 5번을 찾았다. 이 교전에서 가장 가까운 요격이었다. 적외선 신호가 탄환을 접촉에서 9m 이내에 위치시켰다. 탄두가 연사 충격에 기동해 비행 갑판 위 약 58m에서 폭발했다. 58m 고도에서 완전한 탄두의 폭발은 어떤 편안한 의미에서도 근접 통과가 아니었다. 압력파가 섬의 모든 표면을 동시에 강타했다. 승조원 8명이 더 부상을 입었다. 레이더 안테나 2개가 마운트에서 뜯겨나갔다. 섬 2층 통신 공간에서 화재가 시작됐고 7분 31초 만에 진화됐다. 부상자 18명. 레이더 안테나 2개 소실. 화재 한 건 진화. 에이브러햄 링컨 완전 작전 가능. 접촉 하나가 남아 있었다. 텀블링하는 그것. 찢어진 안정면을 가진 손상된 미사일이 텀블링하면서 무작위화된 열 신호를 만들어냈다. 기체의 뜨거운 부분이 5세의 센서 시야 안팎으로 회전하면서 적외선 반사가 깜박였다. 예측 불가능한 텀블링으로 위치 정확도가 40m에서 약 140m로 저하되어 있었다. 5세는 정확히 이 접촉을 위해 요격체 한 발을 예비로 남겨두었다. 9시 19분에 요청했지만 웹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는 오버라이드 전송의 텀블링 접촉을 위해 요격체 한 발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카버 소장은 전 함내 충격 대비를 승인하는 것과 같은 최 오버라이드 전송을 읽으면서 9시 21분에 예비 요격을 승인했다. 요격체는 9시 21분에 5세의 적외선 도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사됐다. 레이더 해법이 아니라 적외선 해법으로 수동 적외선을 주요 화력 통제 입력으로 사용한 역사상 최초의 실전 요격이었다. 요격체는 9시 22분에 텀블링 접촉에 도달해 회전하는 기체에서 22m 거리에서 폭발했다. 탄두가 파편 충격에 기동해 에이브러햄 링컨 우연 선수에서 140m 떨어진 해상 위 약 183m 고도에서 폭발했다. 마지막 접촉이 사라졌다. 전투 정보실에서 웹은 4초 동안 화면을 봤다. 8개의 접촉, 요격체에 의해 경멸된 2개, 총에 의해 교전한 6개, 변대 위에서 폭발한 탄두 4개, 폭발하지 않고 산산조각난 하나, 예비 요격체에 의해 경멸된 하나, 승조원 18명 부상, 레이더 안테나 2개, 화재 1건. 그녀는 5세의 위치로 연결되는 회선을 잡았다. 적외선 신호 오버라이드라고 그녀가 말했다. 타임라인을 설명해봐. 5세는 자신의 화면을 봤다. 9시 14분에 기록한 11% 열 기준치 이상 수치. 첫 번째 레이더 접촉이 사라지기 3분 22초 전부터 구축해온 오버라이드. 전 함내 방송이 아직 함정 곳곳에 울려 퍼지는 동안 4.1초 만에 전송한 5개의 적외선 신호. 저는 9시 14분에 코딩 신호를 알아챘습니다, 장관님. 그가 말했다. 표준 열 기준치보다 11% 높았습니다. 흡수한 에너지를 열로 재방출하는 레이더 흡수 표면 처리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9시 14분에 오버라이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해법이 첫 번째 접촉이 사라지기 전에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웹은 잠시 조용히 있었다. 접촉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전에 오버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네. 그렇습니다, 장관님. 5세가 말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사 순간부터 에이브러햄 링컨 정찰기에 의해 추적된 줄피카르 S 발사대는 9분간의 지속적 수동 수집으로 16m 이내로 위치가 고정됐다. 9시 24분에 순항 미사일 12발을 수령했다. 레이더 흡수 코딩을 개발하는 데 14개월을 보낸 발사대와 시설은 오전 10시 09분에 존재하기를 멈췄다. 5세의 적외선 신호 오버라이드. 실전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기술 매뉴얼 항목에서 3분 22초 만에 구축한 14개의 매개 변수 구성 변경은 9시 31분에 정오의 모든 함정에 전송됐다. 아라비아해,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근접 방어무기 시스템이 이제 적외선 신호 능력이 활성화되어 준비되어 있었다. 이란의 스텔스 코딩은 하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해군 방어 시스템은 레이더를 사용해 겨냥한다는 것. 정우의 모든 시스템에는 이제 레이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답이 있었다. 이란은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향해 보이지 않는 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하강하면서 하나씩 레이더에서 사라진 8개의 접촉. 이란 엔지니어들이 이지스 화력 통제 시스템의 최대한의 혼란을, 요격 해법의 최대한의 불확실성을,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없는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에 8개의 탄두가 도달할 최대한의 확률을 만들어내도록 계산한 특정 소멸 순서로 결과는 승조원 18명 부상, 레이더 안테나 2개 소실, 화재 1건, 에이브러햄 링컨 여전히 작전 가능이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아라비아에서 이란이 집으로 가져간 교훈은 그들이 가장 배우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에서 가장 위험한 센서는 이란이 14개월을 들여 무력화하는 법을 배운 레이더 배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아무도 미사일을 겨냥할 생각을 하지 않은 수동 적외선 화면이었다. 그리고 9시 14분에 그것이 기준치보다 11% 뜨겁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른 누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답을 구축하기 시작한 병조였다.